저희가 준비한 5위 이 얘기는 바로 이어서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8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도 직접 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대명부고 다른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 흔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묵묵부답 재판정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인데 오늘 8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 유 전 본부장 얘기는 과거 호주 출장 당시에 정진상 전 실장의 입김이 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추가 자막이 좀 들어올 텐데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여러 증언 내용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첫 번째는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그 종상향 4단계.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김문기 처장하고 같이 오랜 기간 동안에 외국 호주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증인으로 들어보는 건데 사실은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판사도 뭐 독심술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이게 사실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여러 정황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같이 그 호주 출장을 갔던 직원들이 성남시 직원들이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그 당시 시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출장 온 줄도 몰랐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다면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뭐 보니까 둘이 뭐 골프 치러도 또 따로 가고 뭐 요트도 뭐 타러 가고 그런 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결론에 나올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김문기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문기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지난번 대선 직전에 대장동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와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처장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직접 신문을 했고요. 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해서 당시 호주 출장 당시에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어떻게 출장자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그 일정이 비밀일 수 있냐 했더니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A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아니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했지 않냐 이렇게 맞받아친 법정 공방이 있었던 내용들이 아마 오늘 8번째 재판에서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정도로 재판 속보를 좀 마무리를 하면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뉴스탑 때 저두에 윤영찬 의원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쿠데타 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 발언 말고도 작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일화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2021년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이낙연 후보를 쓰시려면 좀 크게 쓰셔라. 물리적 화합을 위해서,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저는. 송영길 대표는 어떡하죠? 라고 물어서 제가 오히려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경 여사 법화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낙연 대표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절실하게 요청이 왔죠. 그 짧은 기간 동안 68곳의 유세현장을 다녔어요. 결과가 나쁘게 나오니까 이낙연이 안 도와줬다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도 잘 안 알려진 뒷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또 짚어보긴 할 때지만 일단 저 윤영찬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이후에 개딸들이나 이제 친명계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열심히 뛰지 않아서 우리가 대선에 졌다. 본인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오늘 윤영찬 의원이 이제 라디오에 나가서 그때 비하를 이야기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경선이 지고 난 다음에 윤영찬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낙연 전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시켜주면 뛰겠다 이런 제안을 하니까 그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송영길 대표 있는데 어떻게 시키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제안을 한 게 그러면 공동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을 해주면 되겠냐 하니까 그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송영길이 내가 중학교 11년 후배인데 어떻게 둘이 같이 나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장동이 터진 겁니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다급하게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상임선대에 맡으면서 전국을 돌면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돕고 싶어 도운 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열심히 도우려고 몇 차례 제안하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차놓고 본인이 불리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도와달라고 그래서 선거 뒤에 열심히 도왔는데 근데 왜 나 때문에 떨어졌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이런 친명의 주장은 말이 안 맞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윤영찬 의원이 당시 비하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배모 씨인가요? 검찰이 1년을 구형한 걸로도 기억이 나는데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절실하게 요청했다. 좀 위기니까 상임선대위원장 맡아달라 혹은 선거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 내용은 참 많이 주목이 좀 되거든요. 좀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대표님의 귀국과 동시에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회동이 언제 되는 것이냐 또는 두 사람의 갈등이 계파 갈등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낙연 대표 측에서 지금 일종의 지지자들의 공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바로잡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직전에 독일에선가요? 강연을 했는데 그때 수박이다 이런 포스터를 들고 난입해서 강연장에 찾아오셨던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야 될 시간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낙연 전 대표 측에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외교 전략 노선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지지자분들께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사실은 그 독일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 상에서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과정이다 보니 아마 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직접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망치거나 민주당에게 뭔가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뛰고 싶었고 열심히 뛰었다. 주어진 그 한계나 환경이 있었음에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입장을 전해주려다 보니 예. 저렇게까지 사실상 비화에 가까운 내용들까지도 지금 좀 공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이재명 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남을 조율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그래도 조만간 머지않은 시간에 회동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당장은 또 아닐 것 같다는 관측이 많아서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근데 법화 사건 이후에 뭔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절실하게 했다. 이 발언 말고도 여기 보면 이낙연 전 대표 크게 쓰셔야 된다고 했더니 그럼 송영길 대표는 어쩌냐라고 답해서 당황했다. 이게 이낙연 대표 측이 당황했다는 건 송 전 대표는 그냥 현직 대표고 네네. 이낙연 전 대표는 당시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과거 라이벌이었으니까 그 라이벌을 좀 더 중히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런 답변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두 사람이 합쳐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대장동 문제를 터뜨린 사람이 이낙연 대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제대로 선거 관리를 했었으면은 후보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과연 지금 그 많은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다 피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겠느냐는 거죠. 이런 서로의 생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윤영찬 의원이 아무리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그 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난망한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한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를 둘러싼 주변에서 여러저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한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수박이라고 하지 말라는 의원들도 계시고 세게 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습니까? 열받아 죽겠는데 저희는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한 그분이 어떻게 되든 그 끝까지 믿고 지킬 거니까 수박 너네들 내 말 잘 들어.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실망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거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만들 거야. 만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을 좀 미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귀국하는 자리에서 뭐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느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SNS는 물론이고 뭐 당 게시판에도 올리고 그러는데 이게 뭐 개딸의 소행으로 보여요. 이런 거 좀 못하게 해줘야 됩니다. 신천지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자꾸 당 게시판이나 올리는 사람들 좀 혼 좀 내줘야 됩니다. 개딸들이 신천지 얘기를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귀국한 후에 신천지 연류설 같은 이제 사실은 허위 사실들이 좀 유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도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류설, 신천지 연류설을 퍼뜨린 사람들이 뭐 개딸인지 또는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두고 혹시라도 뭐 개딸 쪽에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있는 단계라고 하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을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신뢰가 먼저 회복돼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일견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신뢰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신뢰 회복이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저는 좀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일단 만나고 회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께 당원들께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고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아마 이제 봉하마을도 가실 것 같고 양산에도 가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만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당내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계파 갈등이라든지 갈등 이런 우려가 더 잦아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터지니까 이낙연 전 대표 찾더라. 이건 이제 윤영찬 의원,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의 일단 주장이니까 아직 이재명 대표 측의 이 반응은 제가 방송 직전까지 확인했는데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 있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에 여기까지입니다.